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지분입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만 0.81% 정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 시장이 왜 빠졌냐면 최근에 계속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62%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4.5%를 돌파하면서 지금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방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2년물과 5년물 국채 경매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오늘도 새벽에 7년물 국채 경매 입찰이 있었죠.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제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참 대단한 것 같은 게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도 0.81%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의 지금 이 주가 그래프고요.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엔비디아의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죠. 이만큼 높잖아요. 이만큼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엔비디아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80%나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80%.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라 80% 높은 상태다. 과거 통계로 보면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현재 정도 80% 높은 상태였을 때 머물렀던 기간이 매우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기술적인 분석, 과거 평균, 통계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머물렀을 때가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한 다른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리하드 자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또 기준을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름 합리적인 가정을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가정했냐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 CEO가 발언했던 걸 토대로 해서 향후 6년 동안 20%씩 성장한다. 뭐가?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요. 자, 이 시장이 6년 동안 2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연간 6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얻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 연간 6천억 달러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수준과 같이 이 시장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이 매출에서 50% 정도 순이익 마진을 유지했을 경우를 말한 겁니다. 자, 참고로 엔비디아가 가장 최근 실적들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갔어요. 가장 최근에는 한 60% 정도가 나왔었죠. 이번 분기가 60%가 넘었던 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연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최근에 AI 붐 때문에 이제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50%를 가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엔비디아의 이익이 2,4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이 2,4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20배 정도를 적용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달러가 된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할인율 4.5%를 적용하면 3조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런 논리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은 앞으로 28.5%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50%의 순이익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걸 가정한 거죠. 자, 50%. 지금 현재는 50%보다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퍼 20배를 적용했어요. 자, 퍼 20배를 적용해 준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엔비디아의 이 PE 레시오, 포워드 기준입니다. 포워드 기준. 포워드라는 건 앞으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벌어들일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여기 포워드 기준 퍼가 42배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자, 5년 평균 이 PE 레이쇼가 46배 정도니까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3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더 올라서 지금 이제 42배 정도 수준이 됐고 5년 평균치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분이 20배 정도를 적용한 건 이 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견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좀 자주 등장했죠. 이 펀드 스트레스 톰리 설립자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계속 보유해라. 지금 작동하는 것에 매달려라.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죠. 그 다음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그러니까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나 시놉시스 같은 기업도 제가 작년에 한번 AI 수혜주로 언급해 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올해 아직까지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 엔비디아를 주도적으로 해서 하드웨어,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 기업들까지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력 쇼티지 관련 기업들 좋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이 AI 파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이 파도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가 많이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이던스 디자인, 뭐 시놉시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AI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과 그 외 주식들의 보유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그 비율로 계산한 건데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의 보유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가 넘어갔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보유량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식들보다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의 비중이 2023년 초까지만 해도 9.3%였는데 올해 초에는 17.3%, 현재는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과열 구간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분기는 뭐 역시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AI 테마주들의 이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끝났고 다음 분기 실적에서 또 이제 뚜껑이 열려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 한 달 정도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거시경제, 특히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FOMC 회의까지 뭐 CPI 발표나 당장 내일 모레 PCE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5월 고용보고서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 이 거시경제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생각 중인 게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에서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48개 밀착 관리 종목들 중에서 적정 주가에 도달한 종목에만 이렇게 선별해서 투자하는 퀀트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이 방식의 이 3주차 현재 한 8개월 정도 됐죠. 지금 85%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방법으로 올 4월부터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를 맞이해서 이 48개 종목들 중에서 좀 제외시킬 종목은 제외하고 하반기에 좀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종목 리밸런싱을 한번 해서 이제 이 종목들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48개 종목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됐는데, 자, 이 내용으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라이브 방송은 이 MGB 파이오니어 클럽 회원 전용 방송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MGB 파이오니어 클럽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